100억만 있으면 행복할 건데, 경제적 자유만 얻으면 내 인생은 완벽해질 거야.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도 불행한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반대로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도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을 10년간 대신 살아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수십억짜리 집, 최고급 자동차,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는 자유. 너무 좋겠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하고 가족과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으며 건강은 서서히 망가질 겁니다. 이제는 고민되시나요? 타일 블룸은 우리가 부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돈은 단지 부의 한 요소일 뿐이며 진정한 부는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의 부, 내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자유, 사회적 부, 가족과 친구, 건강한 인간관계, 정신적 부, 배움과 성장, 삶의 의미, 신체적 부, 건강과 활력, 재정적 부, 경제적 안정과 선택권.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만 줬다가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바꿀 용의가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의 진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5가지 부를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모든 고민이 사라질 거야.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우리 삶을 오히려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지만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면 생각보다 만족감이 크지 않은 현상을 말하죠. 이 개념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나 로또 당첨자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1. 로또 당첨자의 역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행복감이 급상승하지만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당첨 전보다 행복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새로운 소비 기준이 생기고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게 되면서 이전에 만족했던 것들에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실제 사례 2. 성공한 CEO들의 허무함. 많은 기업가들이 수백억대 부자가 되고도 이게 전부인가? 라는 허무함을 토로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이런 끝없는 쳇바퀴를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즉, 돈이 많아지면 행복도 비례해서 늘어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면 곧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죠. 그렇다면 진정한 부란 무엇일까요? 타일 블룸은 우리가 돈만 쫓으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이유를 깨닫고 부를 5가지 요소로 확장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정한 부의 5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일에 치이다가 퇴근 후에는 기운이 없어 그냥 휴대폰을 보다가 잠드는 생활. 많은 사람들이 내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 부를 쫓다가 가장 중요한 시간의 부를 잃어버리곤 하죠. 왜 시간의 부가 중요한가?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면서도 시간은 쉽게 낭비한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조차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깨닫는 순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실제 사례, 부모님과 남은 시간 계산법. 타일 블룸은 한 친구와 대화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1년에 한두 번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죠. 그럼 내가 부모님을 만날 기회는 앞으로 고작 15번밖에 안 남았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불안, 단순히 여유로운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실생활 적용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의 부를 늘릴 수 있을까요? 1. 시간 다이어트를 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쓸데없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지 체크해보세요. 시간 가계부를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시간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시간의 부를 늘리는 사람들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SNS를 무작정 보낼 것인가? 자기 개발에 30분을 투자할 것인가? 불필요한 회의에 시간을 쓸 것인가?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할 것인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시간 부자가 될지
시간 빈곤자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3.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시간을 먼저 배분하라. 가족, 건강, 배우고 싶은 것, 의미 있는 프로젝트, 이것들을 위해 시간을 먼저 배분하고 남는 시간으로 나머지를 처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성공, 명예? 놀랍게도 연구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간관계를 부부의 핵심 요소로 봐야 할까요? 돈만 많아도 외롭다면 그게 진짜 부자일까?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부를 쌓기 위해 가족과 친구, 소중한 관계를 희생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상에 올랐을 때 혼자라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 사례 고독한 억만장자의 후회.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인 나발 라비칸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부자들이 나에게 찾아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는가? 그들은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후회한다.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관계를 희생하고 나니 남은 것은 수많은 숫자와 서류뿐이었다는 것이죠.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가진 사람이다. 관계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연결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만족이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과 수명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연구의 핵심 결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산다. 사회적 연결이 약한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겪는다. 돈과 성공보다 인간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훨씬 더 크게 좌우한다. 실생활 적용 사회적 부를 키우는 3가지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부를 늘릴 수 있을까요? 1. 관계 지도를 그려라. 종이에 여러분의 중요한 관계를 적어보세요. 자주 연락하는 사람과 멀어진 사람을 구분해보세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2. 관계 투자의 법칙을 실천하라.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일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기. 3. 독이 되는 관계는 정리하라. 에너지를 소모하는 부정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내가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모든 목표를 이뤘는데도 공허하다. 돈도 벌고 일도 잘 풀리는데 뭔가 허전하다.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면서 지루함이 밀려온다. 이게 바로 정신적 부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를 돈으로만 측정하지만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결정짓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배움과 성장, 그리고 삶의 의미입니다. 왜 정신적 부가 중요한가?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삶이 충만해집니다. 실제 사례 성공 후에도 허무함을 느낀 사람들, 많은 기업가,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정상에 오른 후 우울감과 공허함을 호소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돈도 벌고 성공도 했는데 왜 만족스럽지 않지? 그들은 재정적 부는 쌓았지만 정신적 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부를 키우는 3가지 핵심 요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신적 부를 키울 수 있을까요? 1. 배움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중요한 건 배움의 크기가 아니라 배움의 지속성입니다. 이 성장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라. 돈을 목표로 삼지 말고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예를 들어 단순히 돈을 더 벌겠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더 창의적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3. 이키가이를 찾아라. 일본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은 모든 부의 기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억만장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생각해보세요. 은퇴 후 여행을 가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돈을 벌었는데 병원비로 다 써야 한다면,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늘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건강이 없으면 우리가 쌓은 부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건강을 나중에 문제로 미뤄두곤 하죠. 왜 신체적 부가 중요한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에레스토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몸이 피곤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기조차 사라집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삶을 즐길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실생활 적용 신체적 부를 키우는 3가지 핵심 습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체적 부를 키울 수 있을까요? 1. 80세에도 춤출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라. 사일 블룸은 건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80세에도 춤출 수 있을까?를 사용합니다. 지금 하는 생활 습관이 오래도록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인지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2. 건강한 루틴을 만들라. 운동 하루 30분이라도 걷기, 계단 이용하기, 스트레칭하기, 식습관 가공식품 줄이기, 단백질과 채소 중심 식사하기,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최소 7시간 이상 자기. 3.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라.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오면 10년 후의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내 몸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장기 투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돈이 없으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을 돌보기도 어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을 챙기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단순히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끝없이 쫓으면 불행해지는 이유. 심리학에서는 이를 목적 전치 현상 Means Inversion이라고 합니다. 원래 돈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어느 순간 돈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현상이죠. 결국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억만장자의 후에 많은 부자들이 은퇴 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돈을 벌었지만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뒀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고 돈을 쌓아놓기만 했지 정작 중요한 곳에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재정적 부를 현명하게 쌓는 3가지 전략. 1. 얼마면 충분한가? 를 정의하라. 돈을 쫓다가 삶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경제적 안정은 어느 정도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두 돈을 자유를 사는 도구로 사용하라.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잘 활용하면 내 시간을 통제하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의 가치는 얼마나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새 돈을 다른 부를 위한 투자로 활용하라. 돈을 벌어서 시간의 부, 사회적 부, 정신적 부, 신체적 부를 키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과 운동에 투자하는 것, 가족, 친구와 더 많은 경험을 쌓는데 돈을 쓰는 것. 우리는 이제 진정한 부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시간관계 정신건강 재정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쫓는 대신 나만의 부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는가? 5가지 부 중에서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부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